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뭐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뭐 정치권은 검수완박인지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시끄럽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수는 뭐 저기 수요일 날 조금 빠졌죠. 그죠? 월요일 날 물론 빠졌지만, 지수는 그렇게 전저점을 이탈하진 않았는데, 이제 미국 증시죠. 여기 나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아주 그냥 시원하게 쭉 빠지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마음을 졸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 뭐 결론은 일단 이번 주 잘 끝났습니다. 마무리는 잘 됐고, 4월, 오늘이 4월 말이죠,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달인데, 아무튼 4월 한 달은 뭐 저희 방은 좋았어요. 왜냐면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런 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괜찮았고, 지수가 좀 흔들리고 환율이 급등해도 오히려 그 수혜주들을 사놨기 때문에 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5월 달은 이제 더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셔야죠. 우리 회원들도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좋은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5월 달이 이제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5월 달이 수익 내기가 제일 편해요. 근데 원래 이제 옛날로 따지면 이제 뭐 3, 4, 5월 달 중에 5월 달이면 거의 끝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3월 달에 금리 인상했죠. 그래서 그 전쟁도 그때쯤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3월 달에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뭐 3, 4, 5월 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그죠? 그 이후에도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상세한 이유는 뒤에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이제 5월 투자 전략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관심 가지셔야 될 테마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 그 지수하고 삼성전자를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 저기 2번 찍어 보실래요? 삼성전자 관심 있으세요? 뭐 갖고 있다 이런 거 떠나서 관심이 좀 있다.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 2번 한번 찍어 보시고요. 찍으실 분들만 찍어 보세요. 얼마나 관심 있는지 좀 궁금해서. 자, 그럼 일단 이제 지수부터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등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어젯밤에 3.06%, 3% 급등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전저점을, 그죠? 살짝 이렇게 깨면서, 지난주 여기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전저점을 깨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아무튼 이틀 정도 깼다가 어제는 올라왔어요. 3%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꽤 올라왔죠. 그죠? 종목들도 좀 올라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국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해드리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쪽 형님들이 장난치는 거니까 그냥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나스닥 주식을 뭐 따로 사놓으신 게 아닌 이상은, 설령 미국의 나스닥 관련된 종목을 사놨더라도 신경을 안 쓸수록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 3% 급등을 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3%짜리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일대를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강하게 상승 나와서 쫙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보면서 시황을 잡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우지수도 올라오고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도 여기 코스피 지수가 직전 저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이제 양봉이죠. 어제하고 오늘은 좀 오른 거고, 이제 캔들 색깔은 3일 연속 양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 연속 상승이 아니라 양봉 색깔이 3일 동안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1%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환율 있죠. 오늘은 환율이 이게 떨어졌어요. 자, 어때 보이세요?
원달러 환율이 캔들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수치상으로는 1.3% 떨어졌는데 원래 환율은요 2% 이상 잘 안 움직여요. 네. 환율은 1.5% 상승하거나 1.5% 하락하면 급등이나 급락했다 그래요. 네. 이게 지수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는 좀 오늘 네, 하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시고 요즘에 그 증시를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뭐 위기다, 뭐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무슨 위기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제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어제 뭐 그 원달러 환율 얘기해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환율이랑 지수랑 원래 저기 그 방향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요즘엔 좀 다르게 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답은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네.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위기가 온다, 경제가 안 좋다, 그죠?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전 세계 경제에 무리가 와서 안 좋아진다 이러죠. 러시아 전쟁, 곡물가 급등, 그죠? 네. 보통 그러면 돈이 어디로 쏠려요? 위험 자산으로 쏠리나요? 안전 자산 쪽으로 쏠리나요? 돈이 어디로 쏠리죠? 위험 자산이요, 안전 자산이요? 안전 자산으로 쏠리겠죠. 그죠? 예, 오병순이 어서 오세요. 그죠? 네. 주식이 위험 자산일까요? 안전 자산일까요? 주식은 어서 오세요. 네.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네. 그래 대표적인 안전 자산은 뭐예요? 금이죠. 그쵸? 금. 그죠? 골드. 그죠? 네.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위험하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앤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위험하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금값이 지금 폭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부자들은 금을 잔뜩 싸가지고 막 그냥 금을 쟁여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면은 금값이 폭등해야죠. 근데 금값 내려앉고 있는 거 아세요? 금값 내려앉고 있어요. 그것도 가파르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지금. 네. 속지 마시라고요. 진짜 위험하면요. 금값이 이렇게 올라요. 옛날에. 이때 기억 안 나세요? 금값이 그냥 옛날에 돌반지 그거 하나에 뭐 2만원, 3만원 하던 게 이 당시에 막 20만원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시냐고, 옛날에. 10년도 더 됐네, 이제. 근데 금값이 3월 달에 신고가를 냈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긴 했어요. 언제요? 올해 3월 달에.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값이 막 오를 때 그때 증시가 좀 눌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세요. 진짜 위험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위험하면 금값이 떠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떨어질 땐 얘기 안 해주잖아요. 올라갈 때만 얘기해주고. 여기 언론에 속지 마세요. 네, 자 해놓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원래 이렇게 급등하면 증시가 폭락해야 되는데 증시가 오히려 올라오죠. 아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요 증시 폭락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증시가 어때요? 전저점을 깨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여기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지 않고 계속 요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 대형주 위주로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이제 대형주에서 수익률이 좋아지려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야지 이게 대형주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있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가벼운 개별주 테마주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아무튼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야 코스피 지수도 회복이 좀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냐면 올해 1월 달부터 쭉 빠지면서 빨간색 선이 여기 21선인데 주가가 거의 21선 밑에 있었어요. 계속 그냥 거의 이제 계속 밑에 21선 밑에 깔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계속해서 그냥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개인들은 이 주가가 20 차트상 21선 위에 있어야지 좀 좋게 생각하는데 21선 계속 밑에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자, 21선 이동평균선을 잘 보세요. 요 빨간색 선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이게 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1선 밑에 있었던 거예요. 개인들은 주가가 이렇게 21선 위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21선 밑에 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 계속 21선 밑에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이런 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옷 입고 계시죠, 그죠? 네. 옷을 입고 계신데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비율을 이렇게 들면 이해가 가세요? 네. 이게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지금 계속 21선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이제 비관적인 분들이나 부정적인 분들은 젖은 옷을 입고 4개월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옷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물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눅눅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짜면 물 나올 정도로 그런 옷을 4개월 동안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죠. 그죠? 네. 솔직히 그 눅눅한 옷 그거 1시간도 못 입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못 입고 있어요. 그런 거. 네. 30분이 뭐예요? 한 10분, 20분 있으면 저는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기분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피곤하신 거예요. 찝찝하고 그냥 찝찝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다가 오늘 이제 분노에 4%짜리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이 정도면은 뭐 개별주로 따지면 15%짜리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걸 개별주로 환산하면 15%짜리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오늘.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이게 여기 전저점이 어디냐면 삼성전자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작년 10월달. 네. 이렇게 전저점을 이렇게 계속 깨고 떨어지면 여기 전저점이었는데 여기에서 깨고 떨어졌죠. 이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 뭐 얘기 나오고 이러면 보통 개인들이 손절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개인들은 사요. 이렇게 반등 나오면 주가를 팔고요. 다시 떨어지면 개인들은 사요. 근데 전저점을 깨지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개인들이 여기서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바닥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쫙 올려버려요.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어땠냐? 개인들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밑에 보시면 외국인하고 이제 개인들의 그 수급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검은색이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사죠. 더 떨어지니까 더 사죠.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팔기는 조금 팔았는데 거의 안 팔았어요. 원래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다시 떨어지니까 어때요? 개인이 또 사요. 자, 전저점을 깨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된다니까요. 그 외국인도 좀 팔잖아요. 좀 팔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저점을 깨면서 쫙 떨어지는데 개인들이 평소보다 미친듯이 더 삽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꼭 찍으세요. 머릿속에 꼭 남게. 전저점을 깨는데 개인들이 미친듯이 평상시보다 더 산 거예요. 미친듯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이 오호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서 더 때려요. 더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 붙은 거예요. 이게 싸움 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안 가겠어요?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그죠? 네. 자, 삼성전자 여기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1월 달부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 최근에도 그렇고 미친 듯이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거의 날마다 거의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보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좀 팔지 좀. 그만 좀 사고 좀 팔지. 막 그랬다니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몰라요. 오기가 받쳤는지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이 얘기 왜 꺼내겠어요? 오늘 팔았어요. 개인이 양봉 나왔는데 드디어 팔았다니까. 400만 주 이상 팔았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만 더 땡겨주면은 개인들이 이제 다 팔 기세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친 거예요. 이제 줄다리기 할 때 그 줄다리기 하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주가 하락할 때 열심히 사던 사람들이 오늘 4% 양봉 나오니까 던지더라 이거예요. 아니 솔직히 뭐 수익 얼마나 났겠어요, 그죠? 네, 4% 올라왔다고. 여기까지 최근에 계속 어제까지도 전저점 계속했어요. 하락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개인들 팔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세력들이 여기서 양봉을 외국인하고 기관 양봉을 또 만들어 준다면 개인들이 열심히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올라올 거고 지수도 좀 회복이 되겠죠. 지수가 좀 회복이 되면 개인들의 심리도 좀 회복이 될 거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보유 종목이 급등할 때 개인들이 기꺼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사가겠죠. 그분들은 주식을 비싸게 샀으니까 고생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동안에 대한 이제 그 고생에 대한 이제 그 보상을 받고 이제 다른 쪽에 와서 또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마주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수를 회복시켜 줘야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러 들어온다고요. 시장이 좋아졌구나, 이제 괜찮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대형주 수익률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5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낙폭과대주를 노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폭과대주.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종목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런 거 볼까요? 덱스터. 자, 이 회사를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덱스터가 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낙폭과대주인데 어때 보이세요? 자, 요거는 번호를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서 53,000원까지 쭉 갔죠? 네. 이게 무슨 회사인지 관심 갖지 마시고. 네. 뭐냐면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메타버스도 되고 이 덱스터가 뭐하는 회사냐면 미디어, 뭐 컨텐츠, 네, 그거 하는 회사예요. 네. 뭐 저기 뭐야 버추얼 이펙트, 뭐 시각 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 뭐 예를 들면 뭐 3D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는 저기 3D. 요즘에 3D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네. 아무튼 이제 그 영화에 이제 가상 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상 현실 뭐 그런 거 게임에도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업체인데 VR 그런 거. 네. 예전에 그 작년에 승리호라고 해 저기 송중기 씨 주연했던 뭐 그런 네. 공상과학 영화 이제 그런 거 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참여하고 막 그랬어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 수혜주 중에 큰 수혜주 중에 하나죠. 그죠? 네. 넷플릭스하고도 일을 좀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유명한 회사예요. 이렇게. 자, 근데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다, 뭐 넷플릭스, 저기 뭐 메타버스 유행할 때 초급등을 했었죠. 그죠? 네. 바닥이 6,000원이었는데 작년 여기요 6,000원대였는데 나중에 5만원까지 갔어요. 많이 갔죠. 지금은 자 10,000원대인데 57,000원에 지금 17,000원이니까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메타버스 수혜주라니까요. 네. 그리고 고점 찍은 지는 11월 달이 작년 11월 달이고 지금은 4월 달이고 6개월 지났네요.
괜찮아 보인다 1번. 뭐 낙폭과 대주로 괜찮아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찍으세요. 이거는 찍어보세요. 네.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1번? 안 좋아 보인다 4번. 요즘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네, 생각을 좀 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전에 그냥 정답을 정해놓고 이제 눌러라 뭐 이제 거의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오랫동안 지수가 눌려 있으면 내 그 여러 회원들의 뇌도 약간 눌려 있거든요. 힘드니까 그 뇌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왜 제가 자꾸 귀찮게 번호 찍으라 그래. 찍지 마세요. 대신에 뇌가 안 살아날 수 있어요. 자꾸 뇌를 깨운다니까요. 생각 좀 해보라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찍어주셔서 잘 찍어주셨어요. 네.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지금 엄청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메타버스 수혜주가 앞에서 뭐 많이 갖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죠? 네. 송중기 씨 얘기까지 꺼내면서 넷플릭스 막 앞으로 이제 코로나 해제되니까 이제 일상 회복돼서 영화도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수혜주 아니에요? 맞죠? 그죠? 메타버스 하면은 가상현실 이런 거 더 많이 할 텐데 여기 메타버스 수혜주들 VR 콘텐츠 이게 수혜주인데 덱스터라는 회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주가 흐름 차트를 왜 보는 줄 아세요? 차트를 왜 보겠어요?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떤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고 차트를 보는 건데 다 좋은데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 낙폭과 대주를 함부로 사지 말라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3분의 1 토막이면 사실 빠질 만큼 빠진 거 맞죠. 그런데 뭐가 단점이냐면 조정이 안 끝났어요. 언뜻 봐서는 많이 빠졌네요. 마치 여기와 같은데 여기 같은데 지금 사면 또 여기 악고점 제끼면 더 많이 벌겠네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올라갈지를 몰라요. 단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끝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좀 이상한 게 이 비트코인 후유증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낙폭과 대주를 좋아하더라고요. 낙폭과 대주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주식. 근데 그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네 그러면서 들어가요. 조정이 끝난 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끝난 거를. 근데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사 저기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덱스터 지금 회사 칭찬했죠. 욕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안 좋게 얘기해요? 네. 차트 딱 보면 이거 전문가들이 1초 만에 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 패스 넘어가요 그냥. 네. 다음에 다음. 네. 이런 거 사시면 오히려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죠? 무서운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설마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그 걸핏하면 저 기업에서 막 횡령 사건 나오죠? 혹시 알아요? 덱스터 경리 직원이 돈 갖고 도망갔지? 농담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요번에 계양전기도 막 그랬잖아요. 계양전기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데 그죠? 네.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함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세력이 개입이 돼 있으면 설령 경리 직원이 도망가도 세력이 잡아와요. 웃으면서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세력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도망가면 잡아온다니까요. 세력이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인데 네.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 사실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찾으셔야지. 네, 아무도 없는 거 횡한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획부동산 그런 거 많았잖아요. 고객님 좋은 땅 있는데 한번 사보실래요? 속아갖고 갔더니 나중에 땅 샀더니 막 그죠? 뭐예요? 물 들어오면 없어지고 밀물일 때는 내 땅이 없어졌다가 썰물 되면 내 땅이 나타나고 옛날에 그런 부동산 사기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덱스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뭘 사시는 게 좋겠어요? 5월 달에는 눌림목 종목을 사시는 게 좋죠.
눌림목. 요즘에 이제 4월달, 4월 말이니까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뭐 여기 회원들 중에도 아마 텃밭 농사 지시거나 시골에 좀 땅이 있어서 저기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지금 아파트나 뭐 주택 같은 데도 이렇게 집안에서 뭐 홈 가드닝이나 이렇게 뭐 하시죠, 그죠? 네. 뭐 집에서 고추도 기르시고 막 상추나 이런 거 기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쯤에 이제 많이 기르시죠? 근데 지금 이제 하실 때 초보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집에서 농사 짓거나 저기 시골가 농사 지실 텃밭에 농사 지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 농약사 있죠? 네, 농약사나 어디 시골 장날 시장 가보면 뭘 파냐면 모종을 팔아요. 모종. 이게 뭐냐면 전문적인 농사꾼이 일찍 씨를 뿌려서 그걸 어느 정도 키워요. 뭐 20일이건 한 달이건 뭐 두 달이건 키워가지고 그걸 갖고 나와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걸 사다가 집에서 화분이나 어디에 심어서 그게 쭉쭉쭉 자라게 해서 거기서 이제 따먹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종이 뭐냐면 전문가가 뽑는 종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걸 사다가 심으면 편해요. 대신에 돈을 조금 주면 돼요. 모종값은 얼마 안 해요. 네. 하여튼 조금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키운 거를. 그래서 이것도 잘 키운 사람이 있고 이제 비실비실 키운 사람이 있는데 좋은 종자를 잘 키운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다 심으면 잘 커요. 근데 이제 그 초보자가 모종을 사서 심으면 되는데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이거 돈 아끼려고 자기가 씨앗을 사다가 뿌려요. 씨앗값은 싸거든요. 상추 같은 거 종자 한 3,000개, 2,000개 들어있는 거 여기 마트 가면 1,000원이면 사요. 1,000원만 주면 상추 종자 한 거기 2,000개 들어있을걸요? 조그매요 되게. 깨보다 작아요. 바람을 후 불면 날아가는데 그거 사다가 혼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뭘 이제 비유를 주고 싶은 거냐면 씨를 뿌리고 모르니까 공부를 해서 그죠? 네, 거기다 물 주고 왜 안 나나 그거 나중에 나겠죠? 나면 막 중구난방으로 막 크면 그거를 막 또 솎아내고 골라내고 막 이런다고. 이거 뭐냐면 생고생을 해가지고 상추를 키우는 거야. 그냥 나 집 앞에 나가서 시장 가가지고 몇 개 사오면 되는데 그래봤자 한 1, 2천 원이면 돼요. 근데 혼자서 해보겠다고 초보자가 막 씨 뿌리고 물 주고 막 인터넷 유튜브 뒤져가지고 막 이제 찾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시장 가서 상추 몇 포기 사다가 그냥 심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추를 혼자서 한 달, 두 달 동안 고생해서 이만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대부분 죽죠. 초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낙폭과대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냥 대충 보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구나. 3분의 1 토막이니까. 그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땅에다가 본인이 씨앗 뿌려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제 초보인데. 주식으로 따지면 주린이들이죠. 근데 눌림목 종목은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진 종목. 그게 뭐예요? 눌림목. 아까 모종이 뭐예요? 누군가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시죠. 비유가 쉽죠, 그죠? 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네. 덱스터가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한데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사시면 편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종을 구입해서 사시라고요. 그런 종목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회원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살려고 노력을 하셔라. 5월달에는 제발 저기 생땅에 가서 씨 뿌리고 있지 말고. 아셨죠? 네. 무료 추천 좀 그만 받으세요. 네. 무료 추천주가 되게 좋은 거 같죠? 네.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만들어진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게 눌림목 종목이에요. 네. 그게 뭐가 눌림목 종목이겠어요? 뭐겠어요? 눌림목이 뭐예요? 누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말을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눌림목이 뭐예요?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눌러요? 떴으니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떴으니까 눌러서 눌러놨다. 못 올라오게. 그래서 눌림목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늘었다가 줄어들었겠죠. 그죠? 차트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들을 때 이거 거꾸로 가면 된다니까요. 들을 때 어디까지 들었겠어요? 어딘가에 매물대까지 들었겠죠. 어디 매물대가 있어서 딱 걸려갖고 다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했겠어요? 매물대 소화했겠네. 그죠?
왜 들었다 놨겠어요?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덱스터가 나중에 쭉 떨어지다가 언젠가 거래를 감소하다가 언젠가 거래가 터지면서 탁 들었다가 놓고 탁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게 뭐예요? 준비된 거예요. 모종. 시장에서 파는 모종처럼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매집을 3개월 동안 잘 해놨으니까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 오세요. 우리 같이 수익 냅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야, 걔들 들어왔다, 쫓아내자,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받아주시겠어요? 예? 막 받아주시겠냐고요? 나에게로 오라 이러면서 막 우리 같이 수익 냅시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야? 그러면서 막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죠? 몽둥이 들고 막 이러면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력을 괴롭히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놨는데 와가지고 막 같이 먹자고 막 밥 먹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와서 네,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력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렇다고 세력이 매집한 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시되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사놓고, 그죠? 네, 적당히 사놓고 세력 눈치 보면서 약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신용뉴스 몰빵치고 게시판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글 쓰는 인간들. 네. 아주 그냥 무례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세력이 다 만들어놨는데 들어와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승질내고 있고. 제가 세력이라도 그런 사람은 가만 안 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이 세력을 괴롭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바닥에서 조용히 사서 조용히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모종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올라왔던 원전 테마주 중에 한신기계, 이게 단톡방 추천주거든요. 이게 바닥에서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 나가 떨어지죠. 덱스터랑 똑같은 거예요. 고점은 5,000원, 여기는 3,000원. 고점 대비 40% 빠졌죠? 그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조정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죠? 조정을 끝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수가 투명한 나와서 덮어졌으니까 아직 바닥에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신기계에는 추세가 저점이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이 평선을 지우고 보자. 잠깐만요. 그죠?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저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탈했죠? 이 선에서 이탈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를 일단 봐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거래가 다시 솟구치면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또 7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거예요. 잠시만요. 이해되시죠? 네, 조정이 끝나고 세력이 있구나. 그죠? 들었다가 뭐예요? 들었는데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걸려서 누르죠.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낙폭과대주가 아니고 이게 눌림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또 다시 뭐예요? 다시 또 들었다가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또 누르는 거예요. 이제 눌림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가자 하면서 쫙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쪽에 윤석열 씨가 당선되니까 오케이 가자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 어제 얘기해 드렸죠, 그죠? 네.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였어요? 눌림목이었다고. 처음에는 이 나쁜 놈이 안 갖고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러지만
나중에 급등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이혼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혼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배필이었다 그러면서 후회하시잖아요. 후회받아 늦었죠. 그죠? 네. 나중에 보니까 세력이 몇 달 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눌림목 삼각수렴형 종목이었던 거예요. 급등 직전에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면서 한신기가 나갔던 거죠.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세력이 일부러 떨어뜨렸나요? 아니죠. 이거를 세력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개인들이 못 견뎌서 던진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차트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차트를 망가뜨려서 개인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개인들이 차트를 망가뜨려서 세력을 괴롭힌 거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개인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손절 함부로 하지 마. 손절할 거면 주식을 사지를 마세요. 가끔씩 우리 방에 들어오신 분이 저희 방에 물어봐요. 손절가 안 주냐고. 손절 안 하는데요? 실제로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라니까. 손절가를 왜 안 주냐요?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손절할 주식 뭐하러 사냐고. 손절가를 건다는 거는 여차하면 튀겠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그죠? 네. 여차 좀 불리하다 싶으면 여차하면 그냥 도망가겠다는 얘기,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주식을 사시면요 힘들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거 단타 한번 치고 싶은데 좀 위험해요. 그럴 때는 손절가를 거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네. 근데 바닥에서 사는데 여차하면 손절하고 도망가겠다? 그런 정신, 죄송한데 그런 정신 상태로는 큰 돈 못 봅니다. 그럴 바에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 바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아무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뽑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 차트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사료주가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료주. 전에 대주산업 얘기 많이 했었죠. 대주산업이 뭐 한 거예요? 나가 떨어지다가 들었다 놨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요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세종시 테마주였는데. 그러다 이제 세종시가 하도 안 가니까 안 되겠다. 사료주로 가자. 그래서 네, 뽑은 거 아니에요. 들었다 놨잖아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주산업이 요 지점에서는 아리까리한 거죠. 개인들이 보기에.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들었다 놨다 할 때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아, 눌림목이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시라고요. 제가 물타기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죠. 손절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물타기나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겠지 하고 샀는데 더 떨어지면 그건 못 견디거든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투매가 계속 나오니까 힘을 못 썼던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돌아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사서 뭐 물려 있었다. 아니면 이때 살 때 돈이 없어서 평상시보다 조금밖에 못 샀다. 그럼 언제 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더 산다 막 이러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서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 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거 저점인 것 같은데 이거 사도 되나요? 아니요? 그래요. 왜냐면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 종목의 세력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돈을 집어넣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급등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저기 하늘에 계신 분 딱 한 분밖에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몇 월 며칠 날 돈이 어떻게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주산업이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대주산업 세력이 이거를 프롬파스트나 이런 거 같은 세종시 테마주에서 벗어나서 사료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인데. 근데 아무튼 대주산업이 세력이 남아있으니까 올릴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돈이 언제 또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들었다 놨다 하는 눌림목이 보이거든. 오케이 이제 다 됐나 보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싸게 사고 무조건 비싸게 파는 게 그게 고수가 아니에요. 하수 중에 하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런 기법을 가리키는 사람도 하수 중에 하수고 고수일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충 사서 대충 팝니다. 믿어지시면 9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런 말 하면 믿어주세요. 아 진짜 그래요. 고수는요 대충 사서 대충 팔아요. 근데 수익률은 좋죠. 네.
욕심을 별로 안 내니까. 그 사람은 대충 사서 대충 팔아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근데 하수일수록 최대한 발바닥에 사서 최대한 정수리에 팔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비싸게 샀다. 발바닥이 아니라 복숭아뼈쯤에 샀다. 울어요. 비싸게 샀다고. 원통이 하면서.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 고점이 4,000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3,800원쯤에 팔아도 승질내요. 다 못 먹었다고. 욕심이 그냥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돈이 그분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너무 싸게 사서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베린다니까요. 그래서 5월 달에 뭐 하시라고요? 오늘 이런저런 비유를 쭉 들어드렸는데 뭐예요? 눌림목 사세요. 낙폭과대주 들어가고 괜히 생고생하지 마시고. 낙폭과대주는 뭐냐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조정도 덜 끝났고 세력도 지금 안 보이고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죠? 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뭘 사셔야 돼요? 네. 돌려 세우는 거, 즉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에 그 가스 에너지 관련주에서 대성 에너지 이런 거 또 움직이죠. 이게 왜 또 가는 줄 아세요? 돈 들어왔잖아요. 들었다 놨다. 같은 테마죠. GSE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니까 이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중앙연합비스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들었다 놨다. 그죠? 네. SH 에너지와 우리 기존 회원들 중에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기존 회원들 요것도 잘 보시면 거래량이 보이죠? 들었다 놨다. 어제 아닌 척하더니 오늘 상한가 뽑았어요. 대성에너지하고 GSE가 신고가를 못 내니까 SH에너지화학이 앞에서 별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SH에너지화학 다음으로 가는 종목이 저희 방에 있어요. 네. 살았다니까요. 네. SH 이게 문자반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회원들. 네. SH에너지화학 다음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저희 방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게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면 몰빵 지를까봐. 눈치 빠른 회원들은 알 거예요. 근데 테마 저희는 종목 추천하면 이게 무슨 재료, 그냥 무슨 테마준지 무슨 업종 무슨 수혜준지 다 적어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문자 받는 중에 아마 그 종목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다음으로 가는 거 사놨다니까. 사놨어요. 네. SH에너지화학을 다시 추천할까 하다가 그냥 딴 거 사놨어요. 네. 힌트는 못 드려요. 여기서 조금만 얘기하면 여기 문제 여기 무방위원들도 눈치를 채기 때문에 네. 사놨다니까. 네. 믿으시죠? 네. 자꾸 목사님처럼 막 얘기하네, 그죠? 네. 아무튼 이해하시죠, 그죠? 네. 아까 뭐 믿으십니까 막 그랬는데 다시 여기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하네요. 네. 참고로 교회는 안 다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이제 네. 근데 종교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네. 뭐 교회를 가시건 성당을 가시건 뭐 절에 다니시건. 네.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또 네. 하여튼 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네. 종교 가진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정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많고 네. 성당 다니시는데 성질이 더러운 분들도 있고 그래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이상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똑같고 비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분도 있는데 네. 이상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원인에다도 욕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네. 공지사항 얘기했습니다. 네. 사놨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죠? 네, 이런 거. 이거 말고도 에너지 관련주들 찾으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JC케미칼 있죠? 네. JC케미칼은 바이오에탄올, 그죠? 네. 저희 다 팔았어요. 여기에서 못 써요. 이제 다 팔고 끝냈거든요. 수익 한 70% 난다 그래요. 네. 매수는 뭐 여기서 했으니까 딱 한 달 걸렸어요. 팔고 갔다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JC케미칼을 이런 데서 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국제유가가 여기서 막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부터 이게 들썩들썩거린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설명할 게 좀 남았는데 또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자, 국제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JC케미칼이 이게 바이오에탄올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국제유가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올라가다가 잠깐 꺾였다가 다시 12월달부터 쭉 올라오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폭등했죠. 그죠? 네. JC케미칼 주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월, 12월달부터 올라오다가 한번 꺾고 거래량이 보이죠? 러시아 전쟁 터졌죠? 그리고 국제유가 폭등하니까 들었다가 꺾고 그래서 세력 돈 들어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추천당한 거예요. 바이오에탄올. 이해되세요? 바이오에탄올. 이번에 점상한가 아니지만 급등한 이유가 바이오에탄올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팜유도 이게 하거든요. 이 회사가 팜유도 바이오에탄올에 들어가니까 한다고 이게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 잘 내고 나왔어요. 근데 JC케미칼 말고 에탄올 관련주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친구들이죠. 상해 에탄올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려고. MH 에탄올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한국 알코올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이게 예전에 뭘로 많이 갔어요? 코로나 손소독제, 그죠? 네. 최근에는 전혀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한국 알코올하고 창해 에탄올하고 MH 에탄올은 바이오 에탄올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창해 에탄올은 좀 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JC케미칼이에요. 근데 아시죠? 이거 가면 저거 다 가는 거. 그럼 바이오 에탄올 한다고 해서 막 가면 그냥 바이오 에탄올은 아닌데 알코올만 팔아도 가는 거예요. 네. 알코올 냄새만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가면요 나중에 구순당이 막 갈 수 있어요. 막걸리잖아. 막걸리는 알코올 아니에요? 그럼 보양조가 뒤에 쳐다봐요. 이러면서. 근데 희한해요, 그죠? 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구순당 들었다 놨다. 물론 이제 코로나 해제 수혜주도 되고 구순당 같은 경우에는 보양주도 그렇고 뭐 저기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스마트팜, 그죠? 네. 그거 뭐 하는 회사 지분도 좀 갖고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실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술을 끊어서 술 관련주는 추천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참고는 하시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사료주 가니까 나중에 축산주도 가고 닭고기도 가고 그죠? 생선도 가고 오뎅도 가고 참치도 가고 다 가잖아요. 바이오에탄올이 가면은 이것저것 이게 시세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준비된 종목이 있겠죠. 준비된 종목의 차트 모양은 낙폭과대다, 눌림목이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준비된 종목은 세력이 들어와 있고 준비된 종목은 낙폭과대 모양이다. 1번. 아니다. 눌림목이다. 4번. 어떤 모양이겠어요? 찍어주시고 이제 끝내시죠. 이제 세력이 준비한 종목은 낙폭과대 모습이겠어요? 눌림목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네. 뻔한 질문이죠. 눌림목의 모습이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쫙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너스를 드리면 팁, 그죠? 네. 보너스를 드리면 그런 거죠.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국순당은 뭐예요? 이거 재료가 서너 개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하나만 있는 거 말고 차트만 잘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그죠? 네. 뭐예요?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인 게 있어요. 그러면 쫙 가는 거예요. 수산주들이 재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알코올 관련주도 재료가 여러 개가 있고, 그죠? 알코올 관련주 요즘에 사람들이 안 살걸요? 아유, 코로나 이제 마스크도 벗는데 이제 손소독제도 이제 매출이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알코올과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겠죠. 그죠? 네. 아유, 저 끝났어.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끝나긴 뭘 끝나요? 네? 대표적인 저게 뭐예요? 원자재 중에 하나가 알코올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술이 없어서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우리나라 아마 저기 금주령 내리면은 아마 난리 날걸요? 술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술 없이 못 사시는 분인데, 네, 저는 용케 끊었어요. 네, 끊었는데, 네, 술 없으면은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필수 원자재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에요. 공감하시죠, 그죠? 여기 애주가 분들, 그죠? 네. 이게 비율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월달에 그죠 잘 매집을 하세요. 여기 그 뒤에 지금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 지금 수급 살아있는 테마주 뭐 에너지 관련주 뭐 건설 오늘 참 건설기계 많이 올라왔대요. 네. 건설기계 부동산 뭐 사료주 테마주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저는 마무리 이제 해드릴게요. 그 아까 3월달 5월달 얘기했죠. 3월달하고 5월달에는 항상 개별주 테마주 올라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5월달에서 5월달 정도 거의 끝났어요. 옛날 5월달 정도 되면 끝나고 막 이제 약간 조정이 오거나 투명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좀 다른 게 뭐냐면 3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3월까지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3월달까지 혹시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아니죠. 되게 힘드셨죠. 그죠?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3월달까지는 그냥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개별주 테마 상승이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월달에서 5월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갈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이 원래는 대통령 취임식이 옛날에 2월달이었어요. 탄핵 전에는 2월달에 취임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월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2월달에 취임식을 했으니까 3, 4, 5월달에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선거가 5월달로 바뀌었잖아요. 선거가 3월달, 취임 5월달.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 시즌이 원래 3월달에서 5월달인데 저는 좀 더 연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개인들이 비관론에 사로잡혔을 때가 바닥이고요. 개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가 급등 직전이고 개인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본격적인 그 연속적인 상승이 이제 시작됐을 때 그때 개인들이 멍 때려요. 뭐지? 이러면서 개인들이 이제 그러다가 막 뛰어들 때가 있어요. 막 들어와요. 막 날라 들어와요. 그때가 단기 고점이고요. 개인들이 단기 고점에 들어와서 물렸어요.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물타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조정인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들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손절하고 떠나죠. 그러면 바닥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게 아까 낙폭과된 거예요. 개인들이 다 버리고 나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만들어요. 버려져 있던 차를 수리해서 다시 타야 되잖아요. 손보듯이 세력이 그 망가진 버려진 차를 들어와서 다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차트 모양이 들었다 놨다 눌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빨리 벌고 싶으시죠? 이왕이면은 상한가도 좀 보고 싶고, 그죠? 네. 그러면 눌림목 종목을 사시면 돼요. 좋은 눌림목일수록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너무 세게 들었다 놓고 너무 세게 눌러요. 대장주 사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일 못된 걸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진짜 좋은 눌림목 종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세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무 세게 눌러서 힘들어요. 들고 있으면 미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좋은 눌림목이 뭐냐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가요. 나만 있나? 왜 안 움직여? 이런 게 있어요. SH 에너지화학이 대성에너지 GSE 상한가 나오고 그럴 때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해 놓은 게 그거보다 더한 애예요. 네. 우리 회원들이 눈치를 거의 못 챘다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다른 재료를 써서 내보냈으니까. 네. 공지사항 2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된 녀석이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또 9시 5분이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김 실장님이 여기 방송 준비하시는데 들어가서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시는 게 보니까 네. 수급이 살아있는 테마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수급이 살아있는 테마가 뭐겠어요? 눌림목 나오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문가마다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살아있는 테마, 건설기계, 부동산, 에너지, 사료주. 사료주는 뭐 저도 얘기 많이 했지만 건설기계 테마주가 막 움직이면서 부동산 테마주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김 실장님 방송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세세하게 자세히 얘기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김 실장님이 테마주만 20년 이상 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잘하세요. 종목 진짜 잘 뽑아요. 네. 제가 항상 이분 칭찬하죠, 그죠? 네.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 4월 한 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편안한 수익, 그죠?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5월 달에 좋은 수익들 많이 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